네, 아는 기자 정치부 정현주 기자 나왔습니다. 자, 정 기자, 선거까지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세 가지 변수 저희가 키워드 뽑아봤는데 뭐가 있습니까? 네, 따라 붙어야 국민의힘이 하는 말입니다. 세 가지 변수가 생겨서 기대해 볼 만하다는 건데요. 핵심 관계자의 분석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는 가족 이슈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불을 당겼다는 건데요. 김문수 국민의힘 배우자 설란영 씨 관련 발언을 최대한 키우고 있습니다. 여성 그리고 노동자들이 분노할 지점이라고요.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 아내 자랑스럽다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의 댓글 이슈도 동시에 띄웁니다. 포인트는 가족 도덕성에 맞춘 거죠. 사회복지사인 김 후보 딸도 함께 부각하면서 김 후보의 청렴 이미지를 강조하겠다는 건데요. 이 후보 아들의 도박 자금은 어디서 나온 거냐며 주진우 의원이 이 후보 아들을 증여세 포탈 등 의혹으로 고발도 했습니다. 전형적인 네거티브 전략이죠. 민주당도 이걸 변수로 보는지 좀 궁금한데 알아보기 전에 남은 변수 두 가지도 또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기대하는 변수 이재명 대세론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주장합니다. 계엄 내란만 강조할 뿐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서 뒤집을 수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은 투표의 변수도 유리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정 기자, 이 사전 투표만 보면 좀 불리한 거 아닙니까? 네,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국 기초단체 단위로 보면 철거치 전북 순창 69.35%, 최저치인 대구 달성과 3배 넘게 차이가 나죠.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 투표율,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서울만 봐도 국민의힘 세가 강한 강남이 가장 낮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그래서 희망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본투표에 더 나올 거라는 거죠.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허술하게 관리한 선관위에 대한 불만, 그리고 호남의 높은 사전투표율 등으로 보수가 뭉칠 것이라면서 본투표에 역대급으로 몰릴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 사전투표 논란에 대해선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과를 했어요. 네, 노태학 위원장은 오늘 관리상 미흡함이 일부 있었다면서 혼선을 빚게 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민주당도 이 세 가지, 앞서 세 가지 변수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아니요,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기대한 가족 이슈, 그건 이미 지지율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유시민 작가는 우리 당원도 아니고 이재명 후보 아들 일도 이미 오래전 일이지 않냐, 처벌도 받았다면서 변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세론 한계라는 주장도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계엄과 내란 분노를 뛰어넘는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보죠. 투표의 변수도 보는 시각이 전혀 다릅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 영남 사전투표율이 낮은 이유 일종의 상실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로 결집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민주당이 보고 있는 변수는 뭐가 있습니까? 네, 크게 없다고 봅니다. 이게 이미 표심은 정해졌다는 건데요. 하지만 두 가지 막판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부동층 끌어모으기입니다. 규모가 크진 않지만 숨은 한 표라도 끌어오겠다는 건데요. 내일 이재명 후보가 영남에 가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전략 키워드 겸손입니다. 오늘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겸손하게 국민을 모시라고 지시했는데요. 중진 의원도 지금부터는 무슨 이슈든 내용보단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변수 단일화 꼽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완주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의지가 강해 보이긴 합니다. 오늘 내일 내내 경기도를 다니는데요. 수도권 2030에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단일화가 변수는 되는 겁니까? 민주당은 계속 단일화가 변수라고 하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정작 국민의힘은 의지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030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했는데 이 시점에서 단일화가 득이 되겠냐고 하던데요. 괜히 단일화가 국민의힘이 앞서 주장한 세 가지 변수를 흐릴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준석 후보도 완주 의지가 강하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본투표 직전까지 보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